자, 오늘은 286번부터 보는데 사실 286번부터 나오는 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른바 이제 다 부사적 용법이야.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고등학교 이상 영어 오면 뭐 형용사적, 명사적, 부사적 용법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부사적 용법에서 생각보다 출제 포인트가 많어. 일단 부사적 용법 선생님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 목적. 아니 어떤 문장 앞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다 뭐야? 부사적 용법 목적이야. 그 이유는 수능 영어가 기본적으로 수단 목적의 관계가 많기 때문이야. 두 번째 원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당연히 이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지. 이게 glad가 돼도 되고 happy가 돼도 되고 afraid가 돼도 상관없어. 즉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이상 영어가 되면 일일이 그런 걸 안 따져. 그 다음 세 번째가 조건 또는 판단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나오는 빈도가 진짜 적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떤 용법이 있냐면 결과의 용법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 이거 시작할 때. 자, 목적하고 결과 뭐가 다른 거야? 목적은 내가 의도를 한 거고 그치. 결과는 의도를 안 했는데 일어난 거. 목적은 의도한 거고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거야.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결과의 용법은 자 누구든지 다 설명하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onl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only는 뭐야? 오로지 단지지. 근데 문장 뒤에 onl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얘를 심지어 요즘에는 좀 더 강하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의외의 결과야. 의외의 결과고 보통은 해석은 그러나야.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영종고는 고3 때도 얘를 설명할 정도야. 설명을 따로 했어. 선생님이 프린트 주고 영적으로까지 냈는지 서술형 영적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얘가 수능에서 내는 출제 포인트거든. 이 only 다음에 to 부정사는.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지금 이제 먼저 살필 거는 뭐냐면 결국 부사적 용법이잖아. 즉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그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꾸며줄 때 이거를 이제 보통 시중책에서는 형용사 부사 수식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투투와 이나프투야. 이나프투는 솔직히 냉정하게 이나프투는 한 번만 설명하면 이건 문제 안 돼. 그리고 수능에서도 출제 포인트도 아니야. 하지만 투투는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빈칸 넣기라고 하지. 빈칸에서도 변별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출제 기법을 구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빈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o를 내버리고 이 두 번째 to 이하만 빈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순간적으로 애들이 오역이 될 수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지. 이 구문독해는 선생님이 대치동 2년차 때 개발한 커리큘럼이라고. 자, 왜냐면 대치동 애들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차이가 진짜 천지 차이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않고 내 수업에 어떤 새끼들은 자고 있더라고. 다 아는 거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걔네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르게 자는 이유가 있어. 애들이 있어. 포기해가지고. 왜냐면 실제로 대치동도 5, 6, 7등급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 대치동 2, 3학년 수업은 영어나 수학은 기본적으로 1, 2등급이 아니면 안 받아. 나머지는 다 버려.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야.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 이제 개발했던 예문이 요거야. 선생님이 투투 구문은 수능에서 충분히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 투투 구문의 가장 큰 합리적 핵심은 뭐야? 두 번째 투 이하가 not이나 never, no가 없어도 무슨 문 취급을 해야 돼? 부정문 취급을 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 투 이하를 부정문 취급해야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지.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이거 지금 잘못 표시한 거야. 자, 이 경우는
두 번째는 이 투부정사 앞에 끊어도 돼. 하지만 낫의 위치가 다르지. 자, 실제로 우리 어떤 얘기했어? 부정사, 동명사, 분법, 분사 같은 경우는 난, never, 부사수식이라는 문법 규칙이 있다라고 했지. 따라서 이 낫은 뒤 투부정사 소속이야. 동의하지?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자, 1번도 이 뒷부분만 빈칸으로 내면 출제 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순간적으로 애들이 투투 이렇게 짧게 안 나오니까. 긴 투투 구문에서 두 번째 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빈칸 넣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선생님이 그때부터 두려워했던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달라지나 봐. 자, 이 투 이하가 부정문이지. 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이를 먹은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요 두 문장은 정반대지. 낫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 낫 뒤에 두 번째 투가 이중 부정이 되면서 강한 긍정이 된 거지. 근데 3번이 좀 더 어려워. 자, 그는 자, not to solve the problem이지. 응? 선생님이 초창기에 이 구문독해를 만들었을 때 준서야. 네. 선생님이 지금 3번은 해석 안 했어? 1, 2, 3번 문장에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이런 공식을 만든 거야. 구문독해의 시작이었지 그때가. 이 세 문장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사회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의 나이를 얘기해 보라고 했어. 1번은 그랬더니 경기여고 전교 1등 애들도 수업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자, 1번, 2번, 3번에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거야. 1번은 60대. 한 90살 정도.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뭐 90. 그래 한번 60대, 5, 60대 그 정도가 돼야 되지. 두 번째는 두 번째요? 30, 40대. 글쎄요. 중년. 자,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중년이지.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는 너무 늙었죠. 아니지 않나? 아니지. 늙은 거 아니에요? 노련한 거 아니 노련한 거. 자, not to solve가 긍정이 돼야 되지.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또는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먹었다지. 10대, 20대지. 아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 그 문제, 그 일을 담당할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지. 그게 추론이 되냐는 거야. 그게 해석이. 그럼 반론 얘기해봐. 그때 프로그램이 제가 해볼게요. 내 기억에 현준이가 이거 갖고 또 찡얼찡얼 그랬어. 선생님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 근데 유력한 가능성 뭐 강력한 반론이 아니었으니까 내 남은 게 없었겠지. He is too old. 봐봐, 그러니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있다는 거야. 어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지. 응? 그래, 너희들도 현준스러운 거야. 현준이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대치동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공식에 왜 문제 제기를 하냐 말이야. 응?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인강을 찍은 거는 이 교재를 만들고 나서 거의 7년 8년 지나고 나서 인강을 찍은 건데 선생님이. 응? 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간단한 투투 구문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연령층을 짐작하고 문맥에 맞는 것과 틀린 것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글 전체를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연령층이 나왔는데 그럼 그 뒤에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의 연령층에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중년 정도가 돼. 청년은 아니야. 그치? 반면에 세 번째는 어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독해의 영역이라는 거야. 국문 독해의 영역이고 그냥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286번은 선생님도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선생님이 이 구문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리고 팝팝으로 돌려봤던 이유는 일단 잠깐만 부정사도 동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 능동수동. 수동태 부정사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주어랑 목적. 유의성 외우지 말고 보면서 띵킹. 보면서. 그러면 시제 구별 단순 완료가 있지. 그럼 봐봐. 여기는 수동태 부정사고 여기는 완료 부정사야. 보여? 네. 그리고 아까 누가 이거 물어봤지? A good will.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본 애가 누구였어? 준서요. 준서요.
자, 그게- 준서야. 선생님이 양보절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지? 내가 양보절을 정의 내릴 때 뭐라고 정의 내려? 자, 우리가 양보절, 양보의 부사절인 말은 학교 선생님도 쓰니? 아니요. 도우나 올도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도우나 올도 이분 이프 이분 도우를 설명할 때 해석만 적어줘?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을 안 써? 설명을 한 적이 아니야? 없어요. 없어? 진짜? 전지도. 네. 이상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시간 이후 조건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논리적으로. 너희들 그 좀만 문제 풀다 보면 수능 영어는 양보의 부사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특히 첫 문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양보절은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해.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했잖아.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다. 그럼 여자라는 속성과 용감이라는 속성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통념을 갖고 쓴 거지. 그러면 아까 누군가가 누구였어 누구? 굿 딜이 거래인지 아닌지라고 하는데 자 주절과 양보절과 주절이 대비대조가 돼야 되지. 그럼 첫 번째 판단의 근거 굿 딜과 nothing은 반의어 개념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 굿 딜은 뭐야? 엄청나게 많은 이지. nothing이 전혀 없는 이니까. 그런 거를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추론할 수 있냐는 거야. 오케이? 동의해? 다시 한번 양보절은 무슨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어? 대비대조. 대비대조를 통한 뭐 강조? 주절. 주절 강조. 그래서 주제문을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너무나도 이상해. 세상에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 많은 것들을 그래서 수동태 부정사를 쓴 거야. 믿을 수 있다야 믿을 수 없다야.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일어나온 것보다 이상한 건 없다. 그러니까 have happened니까 이미 발생한 거지. 응? 자,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 상식이나 통념상 너무나 이상해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났던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이상한 것은 없다지. 응?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지? 중국 놈들이 만든 그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유튜브에서 이상한 놈들 많이 나오지. 이상한 뭐를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많아서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이미 일어났던 것 중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엄청난 의역을 하지 않으면 독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선생님이 그래서 수능 영어는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했잖아. 하나는 뭐 3줄, 4줄, 5줄짜리 긴 문장 때문에 우리가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짧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 출제 기법이 함의추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거 한번 띵킹 해봐. 응? 왜냐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번역본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 내 의견은 그래. 내가 독해하는 거는. 왜냐면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참고로 알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뭐니? 지식을 내가 뭔가를 모를 때 구글. 아니 내가 뭔가를 모르고 혹시 국문독해의 창시자가 김기훈이에요? 정지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오르비.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레딧이라고 알아? 레딧은 선생님도 종종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 왜냐면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학력이 좋아. 응? 그래서 이제 되게 신뢰하고 있는 정보 사이트인데 어떤 애가 레딧에 이 글을 올렸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 아무도. 우와. 멋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오늘 가은이 때문에 미리 좀 예습을 했거든. 그러면서 레딧까지 들어가 봤고 일단 팝하고랑 구글이 얘를 번역을 못 하더라고.
자, 그다음은 자, 괄호 속에 있는 사람이 설마 준서야? 네. 괄호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니?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니? 총 맞아 죽었지. 이런 헛소리야 다. 자, 봐봐. 자, 아브라함 링컨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대통령. 그건 죽을 때의 직업. 대통령 되기 전의 직업. 사업가. 배달부. 너희들은 뭐 만화책도 안 봤니? 어렸을 때 위인 만화? 아브라함 링컨이 뭐였어? 아브라함 링컨에서 제일 유명한 일화는 뭐야?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빌려왔는데 그 책이 빗물에 젖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화 있었던 거 또 기억 안 하니?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했고 변호사야. 지금 얘가 클라이언트는 자기를 찾아온 변호사 얘기를 하는 거야. 오. 되게 재밌네요. 자, 봐봐. 자, 요거는 자 인하프 투구문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끝난다라고 했지. 봐봐. 자, 이것도 우리 준서한테 물어봐야 되지. 어머나. 아이고, 준서야. 빨리. 인하프의 품사를 얘기해봐. 인하프의 품사가 뭐야? 동사. 자, 선생님이 너희들이 배운 것부터 먼저 확인하자. 왜 인하프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이게 문제가 됐지. 후치수식을 하지. 그치? 투투는 두 번째 뒤에가 부정문이고 훨씬 더 중요해. 수능의 관점에서. 얘는 종종 이거 밑줄 치는 거, 어법상 밑줄 치는 거는 어순을 물어보는 거야. 인하프가 부사로서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후치수식이야. 근데 인하프는 인하프 뒤에 누가 오게 돼? 인하프 머니 같은 말을 써. 그럼 이때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형용사. 형용사일 때는 정상 어순이지. 그치? 뭐뭐 할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내야 안 내. 낼 이유가 없지. 그리고 인하프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인하프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돼. 이때는 얘가 형용사로 해석할 때도 있고 명사로 해석해도 돼. 즉 인하프는 부사, 형용사, 명사가 다 돼.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이건 형용사겠다. 그치? 형용사, 명사가 다 돼. 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단순한 어법 문제에서 요거 빼놓고는 낼 거는 없고 해석도 뭐 함정 글쎄 선생님이 여태까지 영어 공부한 경험 속에서는 인하프로 어떤 함정을 만들기는 난 거의 없다고 봐. 오케이? 그러니까 품사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것 정도만 우리가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그리고 이 정도만 알려도 이거를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 못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해. 그러니까 인하프가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때, 즉 부사로서만 후치수식한다는 것만 우리나라 책에서 강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들어가서 그 어떠한 고객도 자, 여기 지금 에버리 보이지? 에버리나 네버는 단순 과거랑 결합해도 현재 완료의 경험의 용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자기에게 의뢰했던 고객들조차도 자, 브라이브, 이때 브라이브가 뭐야? 원래는 명사로 브라이브가 무슨 뜻이야? 뇌물인데 여긴 동사로 쓴 거지. 내 양심을 뇌물로 매수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졌던 적이 없다는 얘기지. 즉 어떤 고객도 내 양심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즉 자기는 어떠한 돈의 유혹에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 오.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헛소리 하다가 뭐 한 거야. 좋아요. 총 맞은 거지.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는 문법 문제 공식이랑 생각을 해봐. 오와 다음에 to stop이 나왔으니까 얘가 누구누구 평행 구조야. 투 브라이브. to bribe라는 거 그치. 그리고 그 어떠한 고객도 자 중요한 거. 항상 이런 걸 조심해. 이때 있지 utterance가 나오는데 utterance가 무슨 뜻이야? 순서. 아닌가? utter이 뭐야? utter이. 소리를 내다, 주장하다, 옹호하다는 뜻이 있어. 근데 그럼 이치가 누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컨션스밖에 못 받지. 만약에 클라이언트라면 중성을 쓸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 어떠한 고객도 자 against가 여기서 반대하는 이지. 잘못되고 억압된 것에 대한 반대하는 내 양심의 목소리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즉 자기는 변호사 시절 때부터 돈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노하고 올바른 것을 여기서 이제 특히 어프레션은 나중에 졌을 거라고 봐. 이 어프레션은 막 흑인에 대한 억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잠깐만. 준서야. 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건 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 변호사들 중에 그 굉장히 인권 변호사 같은 활동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 사실 어쩌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그래 그분이야. 자 봐봐.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덕에 이런 변호사 생활을 했던 것 덕에 사실 가문이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단 말이야. 내 기억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거든. 가난했고 그런데도 대통령 반열에 올랐던 거라고. 우리로 따지면 노무현은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에이, 문재인 아저씨는. 난 노무현까지는 인정을 해도 아이고 자 이거 방송 정지당하겠다. 자 잘라드릴까요? 자 그다음 자 280번 가봐. 그러면 벌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수능역에서 툭하면 나오는 패턴이 이거야. 자 질문 잠깐만. 너희들 너무 많이 까먹었어 지금. 아주 심각해. 응? 자 준서야 와일의 세 가지 뜻 얘기해봐. 와일. 뭐뭐 6.0일 때는 현준아 이렇게 거의 현준아야. 뭐뭐 동안. 와일이 첫 번째가 뭐야? 뭔마하는 동안이지. 이때는 시간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야. 두 번째 잠깐만 이렇게 와일이 문장과 문장 한가운데 들어가면 얘가 한편 반면에야. 반면에 이 두 개보다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구조야. while 주절에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자, 특히 첫 문장에 이게 많이 나와. 그러면 사건 중심의 일화차겠어? 수능 영어인데? 얘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자, 첫 문장에서 얘가 무슨 효과를 노리나 봐. 자, 양보절은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한다고 했지. 그럼 얘가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수능에서 이 패턴이 앞으로는 그냥 눈에 딱 꽂힐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됐어? 자, 그러면 자, 비록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뭐 하는 것이 현명한 거야? Accept what we cannot change about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건 뭐야? 인종, 피부색 또는 성격은 바꿀 수 있지 않나? 혈액형 그런 거 못 바꾸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걸 지칭하는 거겠지. 그렇지? 타고난 어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독해하는 애들은 2학년 3학년 때부터 영어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선천적이고 천선적이고 그게 그냥 떠올라야 되는 거야. 우리말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해석과 뭐는 다르다는 거야. 독해는 다르고 2학년 때부터는 애들이 특히 이제 송남영 선생 프린트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송남영 선생 수업인데도 송남영 선생 덕분에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도 글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 해석과 독해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또 가주어 진주어지. 대절 이하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대절 이하의 사실을 잊지 말란 얘기지. 그냥 쓰면 리멤버야. 대절 이하의 사실을 잊지 말란 얘기지. 뭐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대비절을 통한 주절 강조, 주절 주제문 되지. 주장이 펼쳐지지. 뭐를 기억해? 자, 투투구문 보여? 네. 자, 리플레이스에다 밑줄 치고 리플레이스는 어떤 전치사를 좋아해? with지. 응? 그치? 자, 리플레이스 A with with지. 자, 그래서 투투구문이니까 두 번째 투 이하가 긍정이야 부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discouragement가 실망과 낙담을 우리가 좌절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망과 낙담, 예를 들어서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좌절했던 거, 또는 내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중국 놈으로 착각받아서 딱이 한 대 맞은 거, 그런 실망과 낙담을 자 여기 beach and peace는 두 가지 단어가 이게 반복법이야. beach and peace가 뭘까? 여러 가지 조각들을 지칭하는 거지. 그렇지? 어떤 확신이나 용기와 같은 수없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아무리 순간순간 내가 피부색 때문에 또는 내가 인종적인 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선천적인 결함 때문에 좌절하는 순간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아주 작은 확신과 희망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결코 나이를 먹고 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설령 태어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아주 작은 쪼가리들을 갖고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절망과 좌절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지. 나이에 상관없이. 오케이? 이게 독해란 말이야. 이거를 번역기로 돌려봐.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인 글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289번은 요즘에 선생님이 이게 2009년에 이런 소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야. 뭐냐면 아이보리 타워가 뭐니? 대학. 상아탑. 상아탑이 대학인 거 알지? 네? 이틀 실패. 상 뭐라고요? 상아탑, 아이보리 타워.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잖아. 아 그래요? 세상은 망했어. 알았죠. 자기 다 몰랐어. 너희들 여기 지금 다 문과만 아니 뭐 이과만 있는 거니? 그럼요. 설마 너희들이 예체능은 아니지? 예체능은 아니지? 게임 할수 없다. 자, 봐봐. 그 다음에 요거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밑에 각주로 내려가 봐. 각주에 내가 썼나 안 썼나 보자. 자 밑에 각주로 내려가 봐. 각주로 내려가면 어떤 표현의 공통점들이 있지 않아? 네. 선생님이 투부정사가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 따면 supposed 과거분사 형용사지. bind, bound, bound에서 bound도 형용사지. expected도 뭐가 돼? 과거분사 형용사지. likely는 원래 형용사고. oblige 형용사지. false 과거분사 형용사지. do는 그 자체가 형용사야. 근데 얘가 다 뭐 대용이야.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조동사 대신에 쓰는 놈들이야.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이걸 강조 안 하더라고. 선생님은 캠브리지 그 그래머가 이걸 되게 강조해. 그러니까 조동사 대신에 얘네들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해. 잠깐만 그럼 물어볼게. 자, be supposed to는 뜻이 너무 많으니까 be bound to는 조동사 누구 대신일까? be bound to가 무슨 뜻일까? should. bind, bound, 이게 의무야. 묶여 있는 거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의무야. 그럼 be expected는 누구 대신이야? 원트. thinking. 뭐뭐 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니까 예상 예측이니까 will 계열이겠지. 그치? likely to는 가능성이지. 그러니까 can이나 may가 될 수 있겠지. be obliged. 자, 잠깐만. 선생님. 자, 너희들 이거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 사역동사 make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이상 영어가 되면 얘랑 뜻은 똑같은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노래로 불러줬어. 준서는 또 특히 노래에 강하잖아. 네. 이거 노래 있잖아. 437 노래 있잖아. 437 하이라이트 보면 이거 누군가 노래 불렀을 텐데 내가. 펄스 컴페일 임펠 어블라이즈. 펄스 컴페일 임펠 어블라이즈. 자 봐봐. 폴스가 강요하다.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컴펠도 있어. 그 다음에 임펠도 있어. 그 다음에 어블라이즈가 있어. 얘네들이 어블라이즈
오블라이즈? 오블라이즈. 최저가 제대로 나왔냐? 근데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e forced to야. 내가 어떤 일을 너희들에게 강제로 시켜. 그럼 수동태가 돼. 그럼 너희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반드시 해야 되지. 얘네들이 다 의무야. 그치? 네. 그치? 그게 그래서 obligation이라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의무. 의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first come, very well, oblige. first come, very well, 아니 first come, very well, oblige. obligation. obligation.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의무지. 네. 그치? 그럼 be due to는 뭘까? 얘가 예정이야. 실제로 잠깐만 얘는 좀 더 설명해야 돼. 봐봐. 여기 봐. 자, 얘는 그 3학년 수준의 시험에서 몇 번 함정을 건드렸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고 아이고 이게 뒤에 4개야. 이게 다 되냐는 거야.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누구야? due to지. 네. because of owing to, due to, thanks to. 투기열 원인 분석이지. 그럼 얘부터가 뭐야? 네. be due to가 되면 여기 지금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뭐뭐할 예정이다 얘가. due date가 출산 예정일 또는 준서야? 마감 기한. 너 언제까지 돈 갚을 거야? 이런 마감 시한이야? 저 빛이 있나요? 몰라. 자, 마감 시한 마감일이야? 그럼 due면은 뭘까? 이때 due는 형용사로 적절한 적당한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수능에서나 학교 내신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놈이야. due 한 단어만 때문에. 오케이? 응? 자,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잠깐만. 자, 이따가 필기 시간 좀 잠깐 줄게. 봐봐. be supposed to를 왜 선생님이 안고 넘어갔을까? 너무 많아서. 우리 B2 용법 5가지가 누구누구라고 했냐? 예정, 의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왜냐면 나도 외우는 건 약한 편이니까. be supposed to는 예정, 의무, 가능, 잠깐만. be supposed 예정, 의무, 가능, 의도가 안 된대. 갑자기 안 떠오른다. 공식을 까먹었다. 내가 만드는 공식인데. because. 예정, 의무, 가능, 추측이다. be supposed 왜냐면 suppose가 가정하다, 전제하다지. 근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be supposed는 예정, 의무, 가능, 추측이 있어.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suppose가 뭐야? 가정하다, 전제하다지. 그러니까 자, 뭐뭐 할 것이라고 가정되어진다? 그러면 가정이나 추측은 쉽게 떠올라. 근데 의무가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도 이 supposed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갔는데 가은아 3월달에 모의고사 보는 거 알지? 네.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었는데 be supposed가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시험지 찢어버리고 나와.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냈다고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을 탄핵시켜버려. 시험을 잘못 낸 거야. OMR 카드는 내고. OMR 카드는 내야지. 자, 봐봐. 그러면 이때 과학자 예정, 의무, 가능, 추측 중에 be supposed가 누구야? 아이보리 타운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오로지 순수 학문만을 연구하는 공간, 그걸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해. 의무. 아이보리 타워가 대학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과학자들은 반드시 상아탑 속에서, 즉 현실과 무관하게 자신의 어떤 과학적 결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상아탑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지. 의무가 되지. 그리고 자, 이때 다크룸은 뭐야? 그러면? 이 상아탑 안에? 아니지. 응?
자, 다크룸은 암실인데 여기서 암실은 뭐야? 원래 암실은 그 옛날에 필름 시대 때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할 때 검은 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종종 본 적이 있지. 혹시 학교에 사진반이 있니? 아니요. 없구나. 그러면 사진반 애들 같은 경우는 암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암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적 표현이라기보단 난 뭐로 봐? 비유적 표현의 실험실이지. 그리고 아까 바이브레이션 프루프는 이때 프루프는 뭐라고 했어? 와럴 프루프 하면 방수. 사운드 프루프 하면 방음인데 아까 방진이라고 우리 누가? 시보가 정확하게 했잖아. 그런데 왜 바이브레이션 프루프란 말을 썼까? 세상에 여러 가지 요구나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 그렇지? 비유적 표현이지. 그들의 어두운 실험실과 세상과 소리를 차단한 어떤 앉아서 혼자 연구하는 그런 의자들은 반드시 아이솔레이트,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어야 돼. 아이솔레이트에 솔로의 소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네. 뭐를? 커먼 라이프니까 세상의 일상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이러저러한 디스터번스는 뭐야? 방해거리부터 그들의 활동과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돼. 응? 왜냐하면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미국 대학도 일부는 그렇지만 유럽의 모든 대학들은 다 옛날에 중세 수도승들이 세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기도하던 장소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옮겨줬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괴리돼 있었던 거지. 자, 앞에 있는 두 문장이 주장인 것 같아, 주장이 아닌 것 같아. 주장에 있는 거. 그럼 그 다음 문장 봐봐. 주장인 것 같은데. 자, 봐봐. 3인칭 거리두기 대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3인칭 거리두기라고 적어. 사이언티스트를 대의로 받아 넘겼지. 보여?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반드시 얘가 무슨 말이야? 왜 40A야? 비교 대조가 되잖아. 컴마 찍고 낫이 나왔으니까 B, 나데이. 나데이 법비의 변화형이지. 응?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반드시 다음번 선거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 이게 파퓰리즘이지. 그렇지?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우린 지금도 사대강 갖고 맨날 논란이잖아. 그러면 우린 진짜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몰라. 응? 다음번 선거를 노리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리고 그러면 이때 에이지가 시대라는 게 느껴져? 수세대에 걸치는 수십 년에 걸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수시대 에이지가 시대라는 뜻이 있잖아. 스톤 에이지가 석기 시대잖아. 그러니까 수세대에 걸친 즉 영원 불변의 어떤 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러나 다 꺾어버렸지. 현실은 이런 대학에서의 학문의 현실은 otherwise 두 가지 뜻 뭐라고 했어? otherwise 두 가지 뜻. 반대. otherwise 첫 번째가 뭐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의 조건을 가정하지. 요것도 송남영 선생이 한번 이 otherwise 때문에 프린트를 만들었어. 프린트에 어떤 지문을 뽑았더라고.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할 때는 부정의 조건. 이건 명령문하고 결합할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otherwise가 likewise의 반대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likewise는 뭐야? 마찬가지로야. 그러면 otherwise의 두 번째 뜻은 뭘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야. 이 뜻이 나오면 위험한 거야. 왜냐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90%는 첫 번째 뜻만 기억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3 기준으로. 반면에 otherwise가 시험 문제에서 킬러를 만들 때는 다른 방법 방식으로 한 뜻이야. 그러면 여기도 봐봐.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지.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학문적 진리가 현실의 요구에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쓰겠지.
그러면 여기에 서포즈트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예정, 의무, 가능, 추측의 뜻이 있고 의무의 뜻으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예정 오케이? 의무 가능 예정, 의무, 가능, 추측